를 네.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대비를 해야 더 이 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엄청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게 메르스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5번 환자는 독감하고 비슷하지만 심하지 않다. 견딜만하다. 그리고 13번 환자는 독감보다는 좀 심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아주 막 죽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던 그런 것 같거든요. 네네. 증상이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극악의 현상까지 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는데요. 일단은 건강하신 분들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치가 되고 보다 손쉬운 병세의 완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예. 사망자들은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당사자분들이 갖고 계셨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하신 분들, 나머지 한 80여 명의 건강하신 확진자분들이 어떠한 병세를 거치고 있고 얼마만큼 심했고 어떠한 치료 방법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의료인들한테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어때요? 지금 아직 공개가 돼 있지 않고요. 예.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부분이 이 확진이 된 20일경부터 의사협회는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의료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유하자고 정부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비로소 그 격리자하고 거쳐간 병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창이 열렸습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마련한 창인데 그거는 이제 진료하는 환자를 볼 때 우리 의사들이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병의 경과를 알기 위해서 이 사망자의 어떤 병세 원인 질환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확진된 환자들의 상태, 그다음에 어떤 치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치료 경과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하고 공유를 해야 저희가 일선에서 진료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또 국민들한테 노출을 해야 국민들의 큰 불안감을 오히려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76번 건국대에서 나타난 환자의 경우에 물어봤대요 의료진이. 자, 어디 근처에 삼성 서울병원 다녀온 적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사실상 그런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그렇다 다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다녀온 김제 환자 애초에 아예 또 격리 대상자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이 100% 방역망이 다 완벽하게 돼 있느냐. 이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처음에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망은 이미 실패를 했고 지금 단계에서는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보면 안 막혀져 있는 것 그것도 허술한 같아요. 부분이 많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가 어떤 예산이나 정책을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지금도 아직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돼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게 제대로 된 방역이다.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 맞다. 이런 거를 검증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최 기자 어떻습니까? 의료인한테는 이런 정보들을 그래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고요? 그리고 공개를 안 한다면 왜 더 공개를 안 한다는 건지요? 그리고 지금 불안정한 환자들 어제 10명이라 그랬는데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일단 불안정한 환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제 10명이었는데 이제 밤사이에 1명이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9명 이제 현재 시점으로는 9명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군요. 아니, 그러면 사망자 수가 지금 현재 7명이니까 9명이면 10명 10명 중반대. 그러니까 진짜 10명 다 15명, 15명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합병이 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사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입장과 정보를 주려는 입장 간에 아직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병원이랑 지자체에서는 좀 더 감염 의심자 그리고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방역망을 가동시키고 싶어 하는데 보건당국에서는 또 시일이 너무 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게 부딪히면서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모기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모기가 이거 메르스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루머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루머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벽한 루머입니다. 완벽한 루머예요? 네. 현재까지는요. 그 모기에 매개되는 질병은 대표적으로 플라비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황열 또는 뭐 댕기열 작년에 뭐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 모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던 게 댕기열이고요. 뭐 미국에서 좀 유행하고는 뭐 웨스트 나일이나 이런 유의 질병들, 플라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라고는 새로운 학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런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주로 호흡기 질환 또는 장 질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중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뭐 일부의 다른 뭐 이게 숙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장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메르스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고요. 그래서 모기로는 절대 안 옮는다.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메르스 대란에 이어서 임산부들도 병원 가기를 꺼려하고 고열 환자에 대해서도 이 병원들 간의 핑퐁 게임, 핑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안 받겠다라고 하고 정말 아프신 분들도 병원에 안 가면서 이제 의료 대란이 지금 벌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땠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1차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대학병원에서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한 대책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서 온 환자, 메르스가 의심되는 환자를 볼 때도 이 보호 장구나 이런 부분에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 장구가 일선에 지급이 돼서 의사들, 의료진들이 일단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의심되는 환자들한테 착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아직은 미흡하고 이건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또 안 받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 열이 나는 환자들, 감기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그 매뉴얼이 아직은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정부가 얘기할 때 병원의 격리실에 두었다가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어떤 방역 거점 병원으로 옮기자는 그런 안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은 가능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을 어디다가 모시고 있다가 보내야 됩니까? 공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기실에 모실 수도 없는 거고 복도 밖에 있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선을 그어줘야 진료 거부란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요. 아직도 그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들, 의료인들이 이 질환에 노출이 됐을 때 무조건 격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 어느 의사가 없다. 진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격리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의료진이 일단 진찰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격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노출됐다 그래서 다 격리로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의료진의 격리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나 뭐 정형외과나 외상이나 이런 환자들을 볼 때 실제로 볼 수 있는 인력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앞으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응급실에 직급에 와서 비로소 격리 시설을 갖추고 따로 열성 환자를 보라는 지침이 이제 나왔고 그 전부터 상급병원들은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진작에 그것이 되었어야 되고요. 이런 거를 다 지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의료를 아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에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해줘야 앞으로 더 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저희 협회 입장입니다.